저 어린 놈이 우리는 배고픈데 뚱뚱하고 그 딸년도 저렇게 왜 뚱뚱하냐고 말이야. 얼마나 처먹였으면. 근데 우린 뭐야? 이게 본능적인 반항이 있죠. 근데 김여정은 뭐 야 이건 이렇게 잘 살아졌냐. 북한보다는 여긴 천국이로구나. 근데 이거는 통치자 입장에서 뭐라 했겠어요? 오빠 우리 큰일 났어. 남한은 천국이야. 우린 지옥 됐어. 북한도요 내적으로는 굉장히 변화가 있습니다. 전 북한 과학원 연구원이었던 이민복입니다. 남한에 와서는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 세상에 제일 폐쇄되는데 어떻게 돕냐? 이 풍선으로 유일하게 자유롭게 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풍선을 최초로 민간인으로서 탈북자로서 개발해가지고 이른바 대북 풍선 원조 이민복입니다. 주민들은 김정은의 말과 행동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온 탈북자들이나 또 여기서 보는 우리 탈북자들이 저 김정일이 올라섰을 때 저 친구는 저 유학도 했고 젊은 애니까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 사람이 참 답답하니까 그렇게 미련을 가지게 돼요. 그는 김정일이 이렇게 김일성 죽은 다음에 김정일이 들었을 때도 그런 환상을 가졌댔어요. 여기 한국의 학자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정치가들이나. 근데 북한 사람 비슷해요. 뭔가 너무 답답하니까 저 어린 사람이 좀 뭔가 달라지지 않겠나. 역시나예요. 그러니까 이 김부자, 이 3대 세습은요, 그 본성이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폐쇄하고 무자백이 죽이고. 옛날에는 이게 통일이라는 명분, 공산주의라는 이상. 근데 이것도 다 없어졌어. 뭐 주체상 만들었다 하지만, 그 사람 만든 사람이 황정민이가 도망쳐갔어, 남조선에. 사상이 없어진 거 아니야, 주체상. 그 다음에 뭐 공산권 다 깨졌어. 그러니까 남조선 뭐 헐벗금지라는 게 훨씬 천국처럼 잘 사는 얘기. 한류 문화가 지금 북한 그 폐쇄되는데도 막 퍼져가지고 10대를 총살할 정도로 3대 뭐 반동문화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한에서 지금 문화 흡수통일까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그 속성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 어린 놈이 우리는 배고픈데 저 뚱뚱하고 그 딸년도 저렇게 왜 뚱뚱하냐고 말이야. 얼마나 처먹였으면. 우린 뭐야? 이게 본능적인 반항이 있죠. 그렇지만 워낙 폐쇄되고 무서운 독재국가니까 막 죽여버리니까 가차없이 이런 속에서 정말 그 죽지 못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만세 안 해요. 만세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싫은 거야. 이거 한두 번이지. 이게 몇 대에 지금 김일성 때부터. 거기에 우리가 희망의 빛을 내가지고 그들한테 기운을 내줘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는 더러운 평화하면서 그 김정은이한테 매달린다고. 아니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때부터 김정은 나타나는 문재인 때 얼마나 잘해줬어요. 뭐 삶은 소대가리 썰이 들으면서 특등 모조리 썰이면서도. 그런데 또 반복돼. 그 확성기 우리가 치우고서는 북한에서 2개 치웠다고. 아이고 우리가 치우니까 저들이 저렇게 반응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뭐래. 야 꿈도 깨라. 야 하나 더 갖다 배치하라. 지금 더 갖다 배치했죠. 그런 모욕을 당하고 정말 지금 뭐 국힘하고 뭐 이쪽 좀 대북 운동한 사람한테는 그 살길 띄고서는 대북 전단도 못하게 하고 방송도 못 불게 하고 으르렁으르렁 하면서도 김정일한테는 그냥 저 자세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저 북한 동포예요. 그들이 뭔가 기운 좀 일어나는데 저 당국자는 자꾸 저 통치자한테 매달리네. 그래 일어나겠어요. 그게 더 암담해요. 저는. 그 북한 동포밖에 변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소련이나 중국이나 다 북한 동포 그 주민들이 소련 국민들이 중국 국민들에서 이게 변화된 거지 외국이 침략해서 된 거 아니에요. 국민하지만 그 국민 속에는 또 이인이 나타나요. 등석평 같은 사람,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는데요. 없다. 왜 없어요? 김정은이보다도 훨씬 머리 좋은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 많고요. 그래서 그 희망은 북한 동포한테 있고 그것이 인도주의뿐만 아니라 인권을 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여러 모상에서 이거 안 하고 그 통치자한테 매달린다는 저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스탈린보다도 못했던 것보다 더 악독한 히틀러 저 독재자한테 매달린다는 게 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이거 북한 동포들을 우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변화의 원천이 있는 것이지 저 통치자 매달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데 여기도 자기 정권 진권 놓지 않으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 아니 그 영원히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김부자가
그 3대 수습 어떻게 정권을 내놔요? 회담에서 될 일이에요, 그게. 아유, 참 안타까워요, 이게. 김정은이 경제보다는 군사에 힘을 쏟아온 걸 주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거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베스트고파도 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통일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통일이라는 말을 없애고 하니까 지금 참 북한도 참 궁색해졌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모든 건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베스트고파도 좀 참아야 됩니다. 근데 이 통일을 짜로 없애서니 이젠 폭력만 남은 거예요. 네, 주민들한테는. 자꾸 남선이 침략한다고 그러고 뭐 미국이 침략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방어해야 된다고 핵무기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거짓말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예, 주민들은 아유 그런가 보다. 예, 참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캄캄하죠. 네. 알고 있는데 왜 모두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걸까요? 차가 죽이는데요. 여기 분들은 왜 시위 한 번이라는 아니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하는 나라라는 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일제시대는요 꽃이에요. 꽃. 뭐 감옥에서 뭐 안중근도 뭐 글도 쓰고 뭐 붓글씨도 쓰고 유언도 남기고 뭐 아이고 북한 감옥에 오다 대고요. 그 가족 다 살아남아야 가족이 뭐야 다 죽이고 다 끌려가고 장성택이라는 그 처형할 때 장성택이 때문에 김정은이가 후계 그 다 인계받는 거나 갔거든요.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근데 그 장성택을 죽이고서는 그 장자 붙은 사람들 싹 다 없앴다는 거 보세요. 그런 나라입니다. 주민들은 선전 속 모습과 실제 생활 사이에서 어떤 차이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나요? 그냥 사람이라는 게 감옥 속에 이렇게 갇히면은요. 그냥 그 소리만 계속 듣게 돼요, 그냥. 근데 제가 북한 감옥에 갇혀보니까요. 처음에는 개새끼, 소새끼, 너는 탈북하다 잡혔다가 끌려갔다는데 너는 역적이기 때문에 탈북했기 때문에 너는 죽일 놈이야. 막 처음에는 막 공포가지고 밥도 못 먹을 적이다 한 건데 그것도 개새끼 소새끼 소리도 한두 번이죠. 한 5쯤 지나가면 배가 그때 고프더라고요. 본능밖에 안 남아요. 그 이상의 죽인다는 소리도 그냥 그렇게 들려요. 네, 북한 주민이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당장 코앞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요. 그런 듣는 소리는 그냥 그 들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남한 욕을 할 때, 근데 남한 욕도 막 들이다가 임수경 학생이라 한번 89년도에 그때 계속 감옥 같은 데서 그런 똑같은 얘기 들으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남한 학생이 와서 막 통일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근데 그 남한 학생이 뭐 반정부 남조선 욕하는 것보다 그 욕은 뭐 우린 더 많이 들었으니까 이야 어떻게 남선애가 여기 와서 저렇게 말해도 죽지 않아야지 어떻게 지 마음대로 원고도 없이 막 얘기해 옷도 잘 입었네 아이고 자유분방하네 그게 그렇게 새롭게 보였어요. 지금 북한이요 남한의 좌익, 친북, 종북 북한을 위해서 몸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저는 안 대상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북한 주민들은 아무리 정부 북한을 좋다고 막 남선 욕을 하고 미국을 욕해도요. 너무 그 사람만 보게 되는 게, 야, 어떻게 잘 먹었냐? 남선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잘 입었냐? 어떻게 저렇게 말을 마음대로 하냐? 죽지도 않는가 보다. 이렇게 오늘 욕 국가가 나는 북한이 돼버렸다는데요. 아무렇게 해도, 북한을 위해서 아무렇게 해도, 이번에 92살 되는 그 장기수 로인한 분이 판문점 통일 가가지고 막 수백 명에서 북한에 보내달라. 북한 죽어도 못 봤습니다. 그분은 90년대 김영삼 때 이임원을 볼 때 당신도 가겠냐 하니까 아이 나는 남조선에 미군이 나가고 말해 통일될 때까지 난 투쟁을 안 하겠다는 그분이에요. 그분 정말 골수 받아도 이분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90이 되니까 이제 죽게 됐으니까 나 북한에 가서 죽게 해달라고 이제 보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이 받지를 못합니다. 왜 받지 못하느냐면요. 이분은 이인모임보다 더 혁명가다운 사람이야. 에? 그런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받아들이면요. 이야 어떻게 간첩으로 갔다가 그런 범죄자가 남선 감옥에서 91세까지 사냐? 92세까지야. 야, 북한 우리 생활, 인민 생활보다도 더 남선 감옥이 더 좋은 곳이네? 이게 드러날까봐. 그 자체가 못 받아요. 뭐, 노인, 그에 장기수 받아가지고 이미 정치 효과는 다 봤거든. 그때 받을 때도 북한에서 논란이 났다고요. 야, 어떻게 감옥에서 저렇게 살아 돌아오냐? 어떻게 수십 명을 또 보내는 배짱은 뭐야? 남조선이? 저렇게 하거든 무너지지 않네? 자신감 있는 뭐예요? 남선을 타도하려고 했던 간첩들을 다 감옥에 있다가 죽이지 않고 다 돌아보려줘?
야, 우리는 야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하고 없어지고 가족도 다 없어지는데 남수는 정말 민주화된 모양이다. 뭔가 사람 살만하다. 이렇게 다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통일도 안 하지만 남수는 대상을 안 했다는 거야. 아유, 대상하면 죽어. 정복을 해도 그 사람 만나면 죽어. 남수 사람 우리보다 20년 더 젊어 보이거든요. 잘 먹어서 다 살쪘죠. 아예 빛깔이 달라. 특히 2018년도인가요? 그때 평창올림픽 때 김여정이가 와봤죠. 그때 김정은이 와보고 싶지 않 차마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한번 가봐라. 말 듣던 거 하고서 한번 직접 가봐라. 와, KTX하고 비행기처럼 그 강릉에 쫙 가죠. 남한 사람들 가는 거 보고서는 그때 김영남이라고 그 북한에서 2인자 안에 했어요. 북한에서. 아직 살아있죠. 그분이 눈물을 흘렸다. 눈물 흘리잖아요. 눈물. 그분 속은요. 말을 못해도 그 외교부장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남한을 실제 와보니까 말 듣던 거 이상으로 너무너무 발전됐거든. 우리 민족이 북한 있고 남한인데 남한 사람만 해도 이렇게 발전, 세계적인 올림픽을 다 치르고 미국 부통령을 세계에다 올라오고, 이야, 긍지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데, 내가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는, 야, 한쪽 땅만 해도 참 다행이다. 김영남 그 2인자도 그래서 눈물 흘린 겁니다. 김여정은 뭐, 그거 똑같죠. 야, 이건 남성 캐릭터가 이렇게 잘 살아졌냐. 북한보다는 여긴 천국이로구나. 근데 이거는 통치자 입장에서 올라가서 뭐라 했겠어요? 오빠, 우리 큰일 났어. 남한은 천국이야. 우린 지옥 됐어. 남한하고 만나면은 우린 망해. 다시는 만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그게 바로 따로 살자. 통일자도 다 빼겠어. 지금 분계선 더 강화, 지뢰 더 묻고 중국 국경도 이제 이중철저막 지뢰까지 다 묻어놨어요. 그게 표현입니다. 그게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무슨 더러운 평화하고서는 어떡하나 잘 보여가지고 신뢰를 쌓아가지고서는 알죠. 북한도 남한 당국이 우리하고 회담하려고 그냥 그 민간인 것까지 다 대북전단 차단하고 방송도 차단하고 탄압하고 그걸 다 알아요. 문재인 때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좀 되는가 해가지고 썩여가지고서는 미국 대통령하고 해가지고 제재 해줘달라는데 이 간단하나 속일 수 없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야, 너 감춰놓은 거 다 생목이 취하니까. 안 돼. 그것 때문에 우리 사는 건데 하고서는 해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만나가지고 뭐 남한이 아무리 진실한 거 알아요. 알아도 회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담에서 또 뭐 하겠어요. 이미 다 해서 효과 봤는데. 트럼프까지도 만났는데 문재인 이렇게 차버리고 합한 문제만 해서 그렇잖아요. 아니, 남한 대통령 저리 가라고 해서는 트럼프하고 둘이 만나서 다 효과 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괴뢰도당 대통령은 저리 보내. 남쪽 나라 대통령이라는 저 바보 같은 놈하고는 말이야. 그렇게 다 효과 봤어. 근데 또 이제 트럼프를 만나든 또 이재명을 만나든 뭐 효과가 있어요? 만나봐요. 그렇지. 예, 이제는 딴 나라 사자. 이제 죽어도 안 만나요. 거기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돈 잘 벌죠. 이번에 또 시진핑도 지금 자기 청해가지고 푸틴 대통령 옆에 딱 했죠. 권위 다 잡았죠. 뭐가 급해서 남한하고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통일원 장관, 여기 국정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모르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정치 수준이에요. 우리 국민이 이걸 제압하기 전에는 이거 안 고쳐집니다. 이 사람들 지금 이 확증 편집증이라고 해요.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런 병자들이 됐다고요. 다행히도 이 나라는 저렇게 제 마음대로 해놓으면 표로서 바꿀 수 있는 제도라는 게 정말 대한민국은 그 희망이에요. 북한은 바꿀 수 없는데 여기는 바꿀 수 있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고 한 표라도 이번에 뭐 보수 청년 하나가 미국 청년 하나가 5명만 표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콘텐츠를 보고서는 적어도 이거 1000명만 이걸 제대로 알아도 저는 대단한 정말 의미가 있다고 긍지를 가지겠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김정은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참 북한도요. 내적으로는 굉장히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식 눈으로 봐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북한 측에서 보면은요. 너무너무 천지가 변동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90년대 남한에 왔거든요. 95년대. 대한민국이란 말만 해도 큰일 났었어요. 한국이란 말도 몰랐고요. 태극기를 못 봤어요. 근데 2000년 들어오면서 한류, 남한 영화가 퍼져나갔다는 게 탈북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천국에다 다 봤더라고요. 그게 중국 장사꾼을 통해서 이 장사를 허용, 그러니까 배급제도가 무너지니까 북한도 할 수 없이 장사를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장사가 먹고 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물 교환을 통해서 정보가 교환돼가지고
그걸 때문에 조선족을 통해서 북한 장사꾼 등에 남한 드라마가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못 본 사람은 거기서 몰릴 정도로 왕따가 될 정도로 2000년대 북한 청년 세대가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정말 큰 변화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북한은 개혁개방 정치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안 됐지만요. 내부적으로는요. 개혁이 됐습니다. 이전 개인농하고요. 뭐 배급 안 준 지 94년 김일성 죽을 때부터 안 줬으니까요. 장사는 못 산다는데 시장 경제는 4배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다는데요. 단지 개방이 안 돼서 그래요. 개방. 이건 이제 북한이 폐쇄해놓고 그래서 지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러다 북한 내부에서 좀 먹고 살자마. 이걸 좀 바깥에서 우리 남한이 특히 통일에 북한 동포의 커다란 근거지와 정말 희망이 등대에 힘을 주는 건 남한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좀 저 통치자가 아니라 북한 동포요, 당신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극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요. 제대로 좀 정보를 자꾸 넣어주고 말이에요. 정부만 못하면은 민간을 통해서라도 그 전단은 알려주고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우리 편이네,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이네, 우리 뭔가 좀 하자. 북한 주민들도 다 우리 3만 5천 명이 왜 왔습니까? 그 용기 없으면 못 옵니다.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이게 그냥 들러리 온 게 아니라는데요. 동독으로 치면은요, 서독으로는 350만이 온 거나 같습니다. 저 중국 땅을 넘어서 그 사막을 넘어가지고 몽골로 해가지고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로 해가지고 그 악어 물통을 통해서 죽구 해가지고 3만 5천 명 여기 들어온 게 한 3% 5%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법는 스님이라고 조언법들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 초기에 많이 도왔거든. 탈북자들 한 30만이 도망쳤다고.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이 증언한 겁니다. 30만. 그 3만 5천 명이 들어왔고 나머지가 지금 중국 현지에도 있는 거예요. 다 애들 낳고 가정이 이루어져가지고 못 오는 세대가 많고 그런 것이지. 하여튼 보이지 않게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3만 5천 명이 왔다는 거는 여기 10,000명이 던져진 것보다 더 큰 시위라는데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이거 변화했다고 봐야지 왜 가만히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면에서 우리 탈북자들도 저 거의 탈북자들이 북한은 시위 못합니다. 이거 잘못 생각해요. 여기식 생각이에요. 북한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본인은 탈북했습니까? 목숨 걸고 온 거 아니에요. 목숨 걸었다는 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좀 민주화 투쟁하는 사람이 목숨까지 겁니까? 걸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다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한두 명 어떻게 실수해 죽은 거지. 민사회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잡히면 죽잖아요. 그런 속에서 3만 5천 명 딸이 얼마나 큰 변화예요.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또 한류가 쫙 퍼졌다는 게 죽인다 해도요. 이거 엄청난 변화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하다 보면 혁신이 일어난다고요. 여기 무슨 장성당이든가 좀 기술시대이기 때문에 로켓 부대 지금 보당 불러서 다 하잖아요. 북한도 그런 시스템이 들어갔다고요. 보당이라는 게 사람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 딱 작성해가지고서는 남은 서울이 아니라 김정은 주석단에다 딱 프로그램 해가지고 딱 누르면 슝 하고 떠서 날라버리면 끝나는데 이런 시대가 기운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 그렇게 자꾸 북한 동포들을 해서 변화될 동력은 북한 동포밖에 없다고요. 왜 그들이 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공산권이 그래서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 동포들을 잊지 않습니다. 작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동포들을 잊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습니다 하면 알아서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그 통치자한테 자꾸 매달리고 넘어온 사람 탈북자를 잡아서 막 냉길 정도였으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요즘은 지금 북한 사회에서 탈북에도 북한 당국이 지금 이재명 정권이 도로 다 잡아당긴데 이 말이 쫙 퍼졌대요. 그 말은 북한 당국이 퍼뜨릴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해서 못 도망치게. 너희들 가봤자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 더러운 평하면서 우리 당국하고 말하지 너희들은 잡아서 다 남겨. 이 말 나부터도 퍼뜨릴 것 같아요. 김주애가 전승절 본행사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중국 방문 동행을 통해 존재가 공개됐습니다. 주민들에게 이 모습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김주애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얘기한 게 있지만요. 근데 이번에 저도 좀 놀랐습니다. 중국까지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확실하다 이렇게까지 지금 뭐 국정원에서나 뭐 일부 유력한 한국 언론과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자료를 얘기할게. 뭐 제 생각은 다양하다 해도 뭐 내 생각이 이렇다면 이게 또 너무 좁은 거니까 세 사람 증인을 얘기할게요. 저를 포함해서요. 장성택이 조카되는 분이 탈북에 왔어요. 그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그분이 진짜 김정은 측근이 있다 탈북에 온 친구인데 김주애 문제에 대해서 단호히 얘기합니다.
그 유미카에 나와서 얘기한 거 참고해 보십시오. 그분이 노희찬이라고 이름 비슷해요. 우리 탈북자인데요. 그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측근에 있어 봤지만요. 북한 분위기 자체가 남존여비가 세고 여자가 될 수 없다고. 그다음에 국방과학원 기자 출신이요. 그래도 북한 그래도 김성대학도 나오고 그 깊은 곳에 있던 분, 그것도 기자라는 게 이게 보통 북한 사람 치고는 쉽지 않거든요. 그 김길성 기자도 그렇잖아요. 지금 유튜브 하시잖아요. 지금 평양 만상가에.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저 김정은이가 저 딸 데려나는 거는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그렇다고 그 말을 제가 동의해요. 김정은이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한 사람이에요. 궁중에서 있다 나니까. 스위스 몰래 이런 가짜로 해가지고 가서 있다가 들키니까 또 도망쳐왔고. 북한 사회에서 왕자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긴 박근혜 대통령도 좀 국료가 돼가지고서 후에 좀 대통령까지 됐지만 그 한계가 좀 있잖아요. 이렇게 궁 속에 있던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도 거기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독재국가에서 진짜 이거는 뭐 사회하고 차단된 데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 동창도 없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 몸이 뚱뚱한 거 보세요. 그게 그 증명이에요. 그냥 답답하니까 그냥 마시고 먹고 지 맘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런 속에서 그래도 믿을만하고 속풀이 하는 건 자식이에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요. 거기 적극 동조하고 사람이 없어서 딸을 시킨다? 북한은 무소불위라는 걸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 아들이 없어서 아들 안 나면 아들 날 때까지 나라 하면 나게 돼 있는 거고 이설주가 못 나면 바깥 치우면 돼요. 그런 나라입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아들이 있는데 아직은 드러내려 감추고 있다. 대탈은 김주애를 지금 내놓고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으로 확실하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요. 북한이라는 정서, 북한이라는 환경, 북한의 어떤 그 본성으로 봐서는 딸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 첨부한다면은 김정은이 저렇게 하는데 41살인가 42살인가 아직 젊다고요. 지금 40살 되는 남한 청년들 뭐 지금 시집장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다 젊은이에요. 철이 없다고 할 정도인데 이건 궁중에 있던 게 더 철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하튼 그런 사람이 이제 죽을 거 생각해가지고 후계자를 만든다? 쪽팔리지 않아요? 아무리 뭐 병이 있다. 우리는 하도 북한 저 주민들을 자꾸 일어나게 해가지고 변화되게 만드는데 그 독재자 그것만 그 변화가 안 된대. 그놈만 쳐다보고 저놈 병이 나서 빨리 죽었으면 얼마나 답답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런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환상을.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김주애의 등장을 보고 기대를 품고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부담으로 느끼고 있나요? 여자애가 뭐 북한 정서가 그래요. 북한 영화도 보세요. 같은 남녀 강에도 남자인데 동지라고 그래요. 북한 영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순화시킨 건데도 남자의 그 위세가 있어요. 여자는 뭐 이렇게 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정서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여자를 내놓는다? 북한 주민들은 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설사 누구 말이 옳고 간에 김주애가 됐다면 나도 그래도 환영하겠어요. 그 어린 여자, 그 여자가 됐으면 빨리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난 환영해요. 저 삐또가 들어가지고 저 김정은이가 뭐 정치를 뭐 얼마나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냥 너 김주애 시켜. 그 실수했으면 잘 됐겠어요. 오히려 나 그것도 찬성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속상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환영하십시다. 우리 빨리 망하니까. 그 어린애가 무슨 걸 하겠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후계 과정과 비교했을 때 김주애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김정은도 북한의 권위는 김일성이거든요. 항일 백두혈통이라는 거. 그래서 그 아들은 하바롭스크에서 소련 하바롭스크에 태어나는데 백두산에 태웠다고 부디 고향집에다가 그 정일보이라고 뒷산에는요. 사람 키만하게 정자라면 이러니까 사람 키만한 세상에 돈을 거기다 다 써. 정일보이라고 새겨놨다고요. 그 백두혈통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 권위를 잡기 위해서. 근데 김정은이 뭐가 있어요? 뭐 할아버지 만나보지도 못했고 사진 한 장 없잖아요. 그래도 김일성 그 권위를 따려고 똑같이 뚱뚱하고 똑같이 흉내내고 똑같이 그 모양 떠는 것밖에 이어받을 게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런 속에서 김주애가 지금 인계받는다? 그러니 저 김정은도 겨우 저렇게 비벼대고 있는데 그 딸에는 아예 성도 달라.
이번엔 또 그러면 박살, 권위량의 박살 무너지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렇게 환영합시다 우리. 김정은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과 후계 구도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가요? 네,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폐쇄라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그 북한이 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 아니에요. 항일 전통도 무슨 항일 발상 지가 이렇게 제가 해가지고 뭐 조선인민혁명군을 만들어가지고 뭐 일제를 타도하고 해서 평양 개선물 만들었는데 아니 세상에 미국 세계 최강 미국도 싸우다 일본하고 싸우다 못해 원자탄으로 겨우 이겼어요. 그 덕에 소련군은 거의 그냥 감나마리 벌리고 땅옥식으로 들어왔고, 근데 김수성이가 뭐 정확히 얘기합시다. 중국 공산주의를 위해서 중국 공산당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제 터벌이 심해지니까 소련으로 도망가가지고 소련군 대위였어요. 88 특별여단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해방이 되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공산화 시키려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 가라. 조선에는 김일성을 비롯해서 전 사람 가라.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거 대학도 못 나오고 근데 이거 개처럼 잘 순종할 것 같던 김일성이가 소련 말도 잘했다고요. 그러니까 야 스탈린 보고선 원래 박헌영이 같은 사람이 이건 대단했고요. 조선공산당 당수였으니까 어찌 보면요. 그 다음에 그 소련 그 88여단에도 최영구 같은 거는 여기 말하는 대령급이었어요. 대자. 김일성은 대위급이었거든요. 그렇게 최영군 같은 사람 시켰어요. 최영군은 황포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좀 나이 들고 좀 그러면 제멋대로 할까봐 스탈린은요. 저 개 같은 놈이 제일 좋은 괴뢰라는 그런 거거든요. 김일성이 제일 좋은 거예요. 33살짜리. 야, 여놈 김일성이라 이름도 이렇게 아주 뭐 잘 포장됐다. 그냥 밀어서 된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아까 내가 거짓말이라는 나라라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번져졌네요. 숨겨진 아들이라는 게 그렇게 거짓말이 많이 한다 감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라디오 인터넷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꿍꿍이라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울 건 없어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북한은 너무 또 빤드름해요. 너무 유일체제해지고요. 단순해요 또. 그래서 남전여비와 여러 가지 그 폐쇄라는 특징을 봐가지고 숨겨진 아들이 틀림없이 있을 확률이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보유국을 되돌릴 수 없는 지위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핵 자체가 생명이에요. 김정은 정권 안에서는. 그걸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여주고 세계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핵이 어떻게 발전됐냐면 히틀러 독일이 먼저 개발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거 개발되면 그냥 히틀러 세상 되는 거 많죠. 근데 마침 아인슈타인이 그걸 알아가지고 미국 대통령한테 건의해가지고 그걸 대항하게 해서 미국이 더 국력이 세니까 빨리 만드는 거죠. 이걸 만드니까 또 냉전 시대 들어오니까 소련하고 경쟁이 그러니까 소련도 또 그걸 훔쳐다가 간첩도 시켜가지고 만들어서 대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살자는 그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생존에 관련된 거죠. 중국이 그 다음에 또 만들지 않았어요. 그거 대항했더니 인도가 또 앙숙이었으니까 인도가 만들었고 또 인도하고 앙숙이 또 파키스탄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해도 파키스탄이 만들었다고요. 또 이스라엘이 만들었어요. 이거는 주변 애국가 너무 큰 나라들이니까 그저 한 방에 무너나거든요. 작은 땅이니까 우리 강원도만한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결사적으로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라이나 이라크나 시리아가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무자비게 치잖아요. 그건 왜 선제타격이 있냐면 만드는 다음에 경쟁에서는 자기는 한 방이면 날아가거든. 여유가 없거든 이스라엘은. 그런 관계를 보면은 이 핵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가. 북한은 1990년도부터 대식 문제, 북핵 문제가 나왔어요. 소련 붕괴되고 동구권이 싹 붕괴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큰일 났다. 상용무기는 남한하고도 게임이 안 되는 거고 이제는 핵무기밖에 없다. 그래서 북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쪽에서 어떡하나 그냥 경수로도 져주고 그냥 어떻게 설보하고 얼리고 달래고 해가지고 뭔가 육자회담하고 뭐 문재인 때는 뭐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으면서 그냥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재명 정권도 더러운 평화가 났습니다. 하고서는 지금 설설 기면서 하는 게 그 핵이라는 게 북한이 왜 안 노냐?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꿈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제 미국하고 회담해도 핵 보유국 인정한 다음에 그 전제에서 하자 이거예요 지금. 그만큼 핵은 김정은 정권의 생명이죠. 보증수표죠. 그거 없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번에 시진핑이 세상에 푸틴이라는 초강대국 그래도 그 공산권의 최고의 강대국 옆에 앉히고
옆에 또 김정은이라는 게 지금 한국의 공군 경제력밖에 안 되는 한국의 군수 같은 그런 나라인데도 그 가치가 어디 있어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어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얼마나 그거 넣으면 죽죠. 뭐 북한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를 자랑하겠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예. 핵무기밖에 이젠 생명이며 가치인 거예요. 자, 권위고. 그걸 놓겠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더러운 평화하면서 아무리 매달려 보세요. 안 되죠.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했고 푸틴은 김정은의 주도라 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미 지금 세상에서 숨긴다는 게 그게 누가 꽝한 거죠. 처음에는 뭐 러시아 군인처럼 해봤다. 그게 뻔하죠. 그게 지금 창문에 우리 말하는 것도 창문에 진동 가지고 다 알아보는 세상인데 어떻게 속여요? 그러니까 처음엔 눈 감고 아웅하다가 뭐 너무 공개되니까 차라리 얘기하는 게 낫죠.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글로벌이라는 것을 북한도 인정한 거나 같죠. 김정은이 전사자 유가족에게 속죄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행동이 내부에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뭐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그에 대해서 그 파병 자체를 숨기지 못하는데 거기다 전쟁에서 죽었어. 사상이 났어. 그에 대해서 애민 뭐 이런 정신으로 그건 당연히 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북한 같은 나라도 그 따라가는 거죠. 어쩌면 또 우상화로 돌는 거죠. 뭐 그렇게 의미가 새로울 거 없어요. 북한은 러시아, 중국에 의존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이 결국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북한의 부모는 소련과 중국이에요. 소련에서 형성됐고 6.25 때 다 죽을 것도 중국이 또 받들어줬고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그 정치체제, 군사체계, 무기, 경제 다 소련 중국제예요. 처음에는 거의 소련제였고요. 90년대 이후에 중국이 급상하니까 지금 중국 물품이 또 전국에 지금 퍼졌어요. 자동차, 물건, 뭐 생필품까지. 그런데 전속되다가 이 자유민주 세계하고서는 핵무기 때문이나 여러 가지 폐쇄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대화 교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소련밖에 대안이 없어요.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중국한테 한 90%, 80% 이렇게 경제적 여러 가지 엮여져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특수를 맞이한 거죠. 한국에서 베트남전 비슷하게 특수를 맞은 것처럼 거기에 푸틴은 아무리 그 독재 국가라도 그 나라는 게도 개방된 지 전 30년 가까이 되는데 인명을 원래 경시하는 공산국가 출신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인명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인명은 뭐 바리새끼 목숨처럼 생각하지 않은 뭐 수명만 굶어 죽어도 끄떡하는 나라니까 이때다고 서로 아주 그 뭐라 할까요? 악마의 그 손이 서로 연기가 된 거죠. 그런 청에 숨통이 탁 트였어요. 그 돈이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00억 달러인가 200억 달러인가 전투비용을 받았다는데 엄청난 겁니다. 굉장히 겁니다. 내가 1979년도에 차우세츠크 총살당했을 때 김정일이 너무 급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겠나 해가지고 뭐 1억 달러도 안 되는 돈을 인민생활에 푼다고 그랬거든요. 3년 안에 이렇게 뭐 사탕과자도 주고 뭐 기름도 주고 뭐 옛날에는 그냥 뭐 사랑을 베푸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몇 킬로 준다. 너무 급하니까 나도 차우세츠크 좀 죽지 않겠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79년도 차우세츠크 총살됐을 때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무서워가지고 인민들한테 불었다는 게 9천만, 한 1억 달러 안 됐었어요. 근데 200억 달러 어떻게 됩니까? 물론 물가 상승이 있다 해도 대단한 거죠. 네. 숨통이 쑥 트였을 거예요. 아마. 그 악당도 견디다 보면 그게 숨통이 튈 때가 있네요. 전쟁이 휴전돼도 북한군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군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북한은 인민군 자체가 건설대예요. 돈 안 주고도 뭐 그냥 부려먹을 수 있는 아주 조직화된 건설대거든요. 총 들면 군대가 되고 지금 북한군이 다 그래요. 지금 80, 90%가 노동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파견된 군인들도 전쟁 끝난 데에 뭐그 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파괴됐어요. 러시아 쪽에서도. 또 그 점령인 지역 다시 건설하려면은 아마 그 노동력이 곧 건설 노동력화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요. 왜냐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면 총 들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 문제예요.
북한 문제자, 러시아 문제자 안 같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더러운 평화하면서 하나 북한을 자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환심을 사가지고 뭔가 남북 대화하자는데 북한이 할 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2017년인가 18년도 저 문재인 정부 때 그때는 화염과 분노라는 트럼프가 막 죽인다고 할 때였다고요. 그 다음에 그 2017년가 그 김정남 이복형을 글쎄 백주에 죽여버리는 그런 그 세상에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악독한 그런 궁지에 몰렸을 때 할 수 없이 나온 거거든요. 자, 미국은 때린다지. 또 자기 이복형 죽여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죽인 거 있잖아요. 김정남이. 그 얼마나 그 세상에 아예 세상에 이런 악당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런 속에서 문재인이가 살짝 또 뭐 아주 뭐 핵무기 좀 어쩌고저쩌고 하면 좋은 얘기 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뭐 해당해봐서도 다 알았지만 미국도 그렇잖아요. 문재인 말 듣고서는 됩니다. 넣을 겁니다. 실제 만나보니까 넣을 게 뭐예요? 가짜 영변 그 파기시킬 거 하나 내놓고서는 다 감추고 있는 거. 미국이 정보를 왜 모르겠어요. 너 이거 감춘 거 이거 중시키라 하니까 그 뭐 김정은 그 생명이라 그러죠. 색이라는 게. 그러니까 샹하고 서로 해진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만났다 합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 미국 이번에 트럼프한테 만났을 때도 사나운 이웃을 좀 먼저 만나가지고 남북대화 좀 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했는데, 자, 트럼프가 만났다고 없어. 서로 할 얘기 없어요, 좀. 만나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 효과는 이미 다 지나갔다고요. 다 만난 거예요. 뭐 독재자라도 유명하니까 트럼프도 장사꾼이에요. 이 사람은 아예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오직 장사꾼이에요. 그 독재자 그 권위를 높여준다는 걸 모르고 말이에요. 세상에 나만의 한계 구름 같은 거기다 독재자, 세상에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을 만나준다는 게 미국 대통령이 말해요. 근데 자, 그렇다 합시다. 지나간 얘기예요, 저는. 이제 만나서 뭘 또 얻을겠어요. 김정은 입장에서도 만나봤다 그거예요. 옛날에 트럼프까지 만났어. 내가 세계에서 최고 대통령 만났어. 이러면 된 거고. 지금 오히려 더 권위 있어요. 트럼프가 뭐 친서 보냈는데, 안 만나. 유엔 대표에서 북한 대표 친서 주니까, 싫어. 수령님께서는 지금 미국 대통령도 탕탕 튀기고 있습니다. 남한 이재명 대통령 지금 설설 기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인 거지. 이제 만나면 또 더 같다는 거예요. 만나서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그런 효과는 이미 2018년도, 19년도 다 우려먹었거든요. 서로가 다 우려먹었어. 이제는 뭡니까? 아무리 잘 돼서 되는 게 없구나. 그러면 저 북한 정권을 회담에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카드가 뭐냐? 인권 문제. 특히 북한의 대북 정보 유입을 자꾸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적정 주민들 때문에 적정 주민은 대북 방송은 못 해더라도요. 북한에 전달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하다 그것도 정부가 나서지 못하니까 자유민주사회에서 좋은 게 뭐예요? 민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분리가 돼가지고, 정권 분리돼가지고. 자, 과는 그러니까 민간이 자유가 있잖아요. 표현 자유라는 게. 또 주민들 떠들고 하는 건 그건 억제하고요. 그건 사기꾼들이니까. 진짜 조용히 날리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날려서 자꾸 날리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천안함 사건 때, 이명박 정권 때, 그 천안함 자기네가 폭파시킨 거, 그렇게 회담 때도 당시 인정하래도 인정 안 하다가, 그때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 그분이 직접 회담 갔다 한 얘기예요. 그거 직접 물어보세요. 화장실 들어왔는데 북한 대표가 쫓아들어드려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 천안함 인정할 듯 하면서, 그 좀 대북비라 좀 보내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게, 저쪽에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 이게 세상에 이건 드러난 거 아니에요. 북한이 유일하게 라디오 인터넷을 망하는 유일한 폐쇄국가라는 게 왜 그게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그 폐쇄를 거뜬히 뚫리는 게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 소리도 안 나오고 유알에도 안 보이고 열도 안 나는 음성 소리도 안 나는 대북 전단으로 해가지고 풍선 날려가지고 북한 내부를 가게 되면 급해서라도 말이에요. 회담 자체가 그렇게 원하다면은요. 나와가지고 그거 좀 못하게 좀 해주세요. 이래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더러운 평화하면서 뭐 옛날에 히틀러하고서 무슨 영국 총리 평화 하면서 그런 식의 가지고 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어린 정치 수준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정석 국정원장 다 대북 전문가라고 평생 뼈를 굵었다다는데 세상에 이런 단순한
정치 관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국민들이 좀 알아가지고요. 우리 정부가 좀 하도록 좀 표로서라도 좀 이거 여론조사라도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대북 정책. 왜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냐? 그렇게 설설 겼다 해서 될 일이란 모르겠다. 될 수도 없는 걸 왜 이렇게 쪽팔리게 그러냐? 그 좋은 카드를, 민간인 좋은 카드를 왜 그걸 쥐가 다 날리냐?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냐? 좀 그런 면에서 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과학과 경제에 제대로 투자했다면 주민들의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덜 힘들지 않았을까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인센티브, 그러니까 내 것이 되는 이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북한에서 개인주의라고 하는데 개인주의를 존중하는 시스템 조건에서 그 과학기술도 먹혀요. 만약 과학기술만 투자했더라면은 다 잘 될 거 아니냐면은 그러면 공산주의가 과학기술만 투자해가지고 공산주의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또 그 과학기술 자체도 인간이 하는데 그 과학기술이라는 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타는 그 과정인지 몰라요. 그걸 인센티브가 안 주면은 이익을 안 주면은 누가 그 머리 터지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전에요. 인간의 그 이해관계를 잘 충족시키는 시스템 만든 후에 과학기술 나가야 된다. 이걸 전제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걸 전제하는 북한 지금 뭐 집단주의, 공산주의 시스템 하에서도 그래도 과학기술 투자하면은 그 안에서는 그래도 좀 나아지는 방향이죠. 그러나 근본적 해결은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한 통찰력이 될 겁니다. 만약 과학자들의 연구가 군사 대신 농업이나 산업으로 이어졌다면 주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크게 달라졌을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군사 대신에 농업, 산업에 돌리면요 좋죠. 북한에 있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군수에 돌리는 1%만 돌려도 우리가 배부르게 먹는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군수에다 다 집어냈겠어요. 근데 군수라는 것이 그게 소비거든요. 총알도 꽝 쏘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뭐 그 좋은 탱크도 만들었다. 요즘 뭐 작은 드론 안에 그냥 없어져. 러시아도 보면 그 비싼 수백억짜리도 그 전투기 저 폭격기도 그냥 드론 몇백만 원 때문에 그 수백억 달러치가 날아나. 이렇게 소비 산업이거든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서 남의 나라 침략해가지고 이익이나 좀 빼앗아 한단 말이야. 북한은 그래서 남한을 점령해가지고 내 것을 만들라고 했댔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남한이 너무나 코끼리처럼 커졌어. 자기는 고양이 새끼만 해줬고. 그러니 그것도 헛것이 됐어. 근데 다행히도 통치자 입장에서는요, 핵기술, 몇 개, 미사일, 이런 데 해가지고 그 독재자의 권위를 하는 데는 이익이에요. 근데 인민 생활에는 그건 마이너스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에서는 그거 돌렸으면 노동자, 농민, 국민들은 좋아졌지만 통치자는 나빠지는 거죠. 북한이라는 건 통치자 중심이긴 그 김정은이 나라거든요. 김정은이 나라를 위해서 노동자, 농민은 배국도 제대로 못 줘가지고 굶어 죽이는 게 옛날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2023년에 온 서해 바다로 온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데, 어떻게 생생히 다 찍어가지고 왔더라고요. 한 길거리 쓰러진 그 청년인가, 죽어가는데 마을에 가가지고 왜 저렇게 죽도록 내버리니까, 그 집에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근데 왜 도와주지 못하냐?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그게 황해도 배천이라고 잘 알아요. 내가 황해도 사람인데. 아주 벌판 농업지대인데도 그렇게 굶어 죽겠어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미사일을 내고 딴짓하고 있거든요. 오직 통치밖에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 질문은요, 정말 익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얘기예요. 그 국방에 돌리는 걸 인민경제에다 돌렸으면, 경제에 돌렸으면, 민간에 돌렸으면 얼마나 잘 살겠냐. 근데 북한은 설사 그렇게 여유가 있다 해도 오직 그렇게 안 되는 국가예요. 스탈린 때도 그랬어요. 스프라에서 350만이 굶어 죽어도 그 식량을 거꾸로 가져와가지고 그 식량을 외국에 팔아가지고 중공업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탈린 군인은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싸울 때 유리했다지만 그 시체부에서 그걸 사람 굶어 죽여도 이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인간이 존엄이라는 게, 인권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 표라는 권리가 없으니까 그 표로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은 저는 나쁘면 찍어서 바꿨잖아요. 그 시스템이 아니니까 저기서는 그렇게 돼요. 그 권력주의 놈이 그냥 다야. 굶어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면에서 참 저 말은 여기에 맞는 말이고 북한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북한은 우리는 스스로 먹고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많이 기대고 있지 않나요?
이미 옛날부터 중국과 소련의 거의 의전 국가였다고 주체하면서도요. 물론 농업 같은 거는 뭐 자립도가 70년대 중후반 쪽에는 자립 정도 했어요. 옥수수 밥 먹을 정도 해서. 그러다가 계속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고 뭐 소련, 중국도 그 넓은 땅에서도 잘 안 되는데 공산주의 시스템이 가지고 나이도 중국은 개혁개방돼 가지고 완전히 뭐 잘 살아졌고 소련도 늦게나마 80년대 고르바초가 돼가지고 개혁개방 들어가가지고 또 그쪽에서도 풀려져 나가는데 유일하게 북한만은 그 공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뭐 좀 개량한다는데 그게 그거예요. 예. 지금 그 공산주의 그거는 안 돼. 국가 소유가 되려니까 그런 조건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의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식량이나 특히 기술 분야 같은 거는 북한이 다룰 때도 이 철도 내루 이 열처리 기술 이게 재질 이런 게 안 돼가지고요. 재료공학 열처리공학이 안 돼가지고 철도 내루도 못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거 대신 하려니까 중국이나 소련 기술, 특수광, 특수 재료 이런 걸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민들 못 먹여도 그냥 배때기 꼭 졸라도 그냥 있는 거 털어가지고 스탈린도 옛날에 그랬다는 게 뭐 대통령도 그랬어요. 수천만이 굶어 죽어도요. 문화대행 한다면서 그냥 뭐 대학진 한다면서 뭐 영국을 따라잡는데 뭐 이러면서 몽땅 다 뭐 영광로 만들어라. 세상에 이런 뻘짓 하고 있다는데 세상에 전문가라는 걸 그냥 뭐 유역 전쟁 하나도 그저 지 마음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네. 전쟁은 얼결에 그렇게 된 거지만 장기 싸운 건 이겼지만요. 경제라니 그래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못할 게 없죠. 근데 그걸 한다는 게요. 환상에 젖어가지고.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게 되질 않아요. 소련 중국도 그랬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개혁개방해가지고, 그게 낮은 건데, 북한은 아직도 그 개혁개방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 더 이제 굶주리고, 뭐 아무것도 없이, 오직 권력 유지만 남았는데, 거기에서 유지를 하려니까 부족한 기술과 특수 재료와 열처리 기술이나 이런 거는 중국과 소련에 의거할 수밖에 없죠. 러시아에. 그건 당연합니다. 없으니까. 새로운 기술이 있어도 주민들 생활보다는 정치적인 일에만 쓰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경제가 막힌 가장 큰 이유였나요? 북한에서는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이게 원칙이고요. 그 권을 위해서 핵무기, 군사무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일경제가 인민경제라고 하거든요. 민간경제죠. 이경제가 군수산업이에요. 예를 들어 물자는 한계가 있다. 무조건 군수산업부터 먼저 준다고요. 경제가 죽어도 상관없이 군수만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인민경제는 그냥 8, 90%가 지금 다 멎어선 지가 이제는 30년, 40년 돼요. 군수산업도 뭐 가동률이 굉장히 뭐 10%, 20%밖에 안 됐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풀가동이 된 거죠. 저 위대한 러시아도 얼마나 급했으면 말이에요. 그 거지 같은 나라에다가 부탁을 할 정도겠어요. 폭발력이 폭탄도 절반밖에 터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래도 다 와야 급하니까. 그 통해 지금 북한이 때를 만난 거죠. 그런 기회가 온 것뿐이에요. 그냥. 만약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과학이 생활 속에 쓰였다면 북한 주민들의 지금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나요? 과학기술이 북한도 진짜 전화기도 없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핸드폰이 거의 보편화됐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걸 바깥하고는 막아놨지만 인터넷 네트워크 안에서 하는 거는 또 지금 그래도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는 게 아무리 뒤처진 북한이라도 세계 흐름에 뒤쫓아 오긴 오죠. 오는데 그것이 인민생활에 달라진다. 물론 옛날에 비하면은 절대적으로만 비교하면은 좀 변화됐다, 발전됐다고 하지만 남들은 더 발전됐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은 아주 낙후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전자 시스템 같은 게 예를 들어서 CD 보다가 그다음에 디스케이트 그다음에 이제 USB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0년씩 뒤쳐서 쫓아오더라고요. 어떤 건 좀 빨리 쫓아오지만 보편화되려면 한 10년 거의 돼야. 그것도 여기처럼 이렇게 풍족한 건 아니고 돈 있는 사람 해가지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퍼졌다는 정도에서 이해를 하세요. 우리처럼 애들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다 하게 되면 우리는 노숙자도 가실 정도로 그렇게 부담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은 진짜 반년 월급, 1년 월급을 줘야 핸드폰을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비싼 축이지만 하도 필요하니까 그게 그래도 많이 퍼진 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주민생활은요, 북한 공산체계라도 중국처럼 개혁 개방돼가지고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소유가 되고 남는 건 팔고 이런 자유로운 시스템이 보장되지 않는 한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해결될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또 그거를 보장한다 해도요. 이 폐쇄를 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혼자 못 살거든요. 농사 예를 들어 개인 농 시켰다. 아니, 개인이라는 게 화학비를 자기가 생산하나요? 탭이라는 그 한계가 있죠. 가축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외국에서 부족한 건 사오고 비닐도 사오고 필요한 건 사다 이렇게 교환하는 우리 노동력 있으니까 노동력 팔고 이런 시스템을 하면 이 개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 산업, 원산에다가 김정은이도 무슨 해변가에다가 뭐 잘 지금 건설했다 그러잖아요. 몇만 명 시설로. 근데 폐쇄 사회니까 중국 사람 몇 명, 서른 사람 몇 명, 그것도 비싸. 누가 와요? 또 전 세계에서 러시아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이렇게 생활 수준이 나쁜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다 너무 비싸니까, 아유, 돈 안 오죠. 거기서 뭐, 가게 되면 뭐 이렇게 단속하고 사진도 못 찍게, 북한 여자들도 못 만나게, 아니, 무슨 일반 사람들이 무슨 사상이 있어요. 뭐, 북한 여자 얼마 곱나, 연애도 걸고, 뭐, 놀다 가고 이러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왜 못하게 해놓으면, 아이, 뭐, 창피한 거, 뭐, 북한이 한심한 거니까, 그것도 촬영해가지고, 남한이나 뭐, 한국에다 이렇게 세계다 공개하면 창피할까봐 또 통제래. 그런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정직하고, 중국은 그랬어요. 개박개방할 때, 뭐, 어떡하겠냐. 우리 수준이 이래. 그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이런 자세가 아니면 북한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할 수 없는 나라라고 저는. 특히 그 수령 자체가 거짓말을 넘어서 그래. 다른 공산국가에서는 그렇게 거짓말한 게 없습니다. 모태동 스탈린이 아무리 악도가도 히틀러도 그렇게 거짓말은 안 했어요. 근데 김일성 부자는요, 자기가 일제를 타도하고서는 나라를 해방시켰대. 전쟁은 지가 일어났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고 지가 또 막아줬대. 이런 것부터 반성해야 되는데 이거 반성하는 순간 권위가 싹 무너져요. 전범자에다 사기꾼이 되니까. 그거 하겠어요? 안 하죠. 핵무기도 못 넣고. 그러니 북한은 그 거짓말에다가 핵무기 전 세계 싫어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폐쇄. 제가 하나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압록강 김정숙군 풍량리 오방이라는 데서 내가 연구시험 하다가 탈북해 왔거든요. 그건 중국에 가서 이렇게 찍어요. 근데 사진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보내드릴게요. 내가 탈북한 지 지금 35년째 됐는데요. 거기서 떠난 지. 변화된 건 뭐가 됐냐면요. 하나 변화된 게 없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화된다는데 북한은 강산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된 건 뭐가 있냐면요. 이중으로 철조망 친 것만 있어요. 압록강변에. 남한하고 군사분계선 쳐고 해안을 봉쇄 철조망 쳐야 되는데 이제 중국으로 탈북자도 중국도 무서워가지고 이제는 철조망 친 나라. 이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폐쇄된 나라니까 점점 개방해 나가야 되는데 점점 폐쇄되니까 그 망하는 나라죠. 풀릴 수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후계는 언제 확실하게 정해지는 걸까요? 어떤 사건이나 트리거가 필요한 건가요? 후계라는 게 언제라는 걸 앞날을 김정은 자신도 그걸 앞날을 정할 수 없어요. 앞날이니까. 단지 역사로 볼 때요. 김일성이가 후계자를 내놓은 것이 벌써 1967년 유일사상 책이 나오면서 72년도고 한갑이었거든요. 60살. 그때 얘기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스탈린이 후계자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프르쇼브에서 완전히 스탈린 인격이 격화됐다. 또 모태동도 그 아들이나 이 후계자를 정확히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모태동도 저렇게 됐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아들 하자. 그 주변 그 항일투사 그 무리들하고 해가지고서는 김일성도 동조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뭐 그렇잖아. 누구보다도 아들이 제일 낫는 거죠. 그래서 벌써 김정일이 아들을 그때부터 훈련시킨 거예요. 원래는 67년 뭐 그때부터였는데 그러다 후계자다라는 것이 벌써 72년도에 확신이 됐고 74년도에는 중앙당이라는 이름으로 있잖아요. 당중앙이라는 이름으로 김정일이라는 말 안 해. 당중앙 동지 뭐 이렇게 해서 74년도에는 이미 우리 그때 영화 그 분야 담당했거든요. 선장. 그 영화관에 가게 되면 당중앙 이게 누가 이렇게 표시 같은 게 붙어서 당중앙 이렇게. 그게 아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했으니까 한 67, 77 확실히 준 것이 후계자를 완전히 남긴 것이 80년도에 당 6차대에서 완전히 드러났고요. 김정일이라고 아예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완전 실권진 것이 85년인가 86년도인가 그때 완전히 이제 나이도 먹고 하기도 싫고 뭐 여자나 보고 김일성도요 뭐 간혼하고 뭐 섹스해가지고 애도 하나 낳고 그리고 자기 딸 같은 여자하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뭐 이전 뭐 반대파도 없고 뭐 아들이 다 하니까
또 김정일은 또 자기가 권력을 다 쥐고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넘긴 거거든요. 그런 작업이 깊었다고요. 근데 김정일이는 이놈도 그걸 후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어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또 빨리 죽게 됐고 그래서 급하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근데 김정일이도 지금 김정은 같으면은 미리 작업을 했겠는데 그러지 않잖았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다 태어남과 함께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죽는 얘기를 해가지고 기분 좋을 사람이 없어요. 당신 언제 죽을 것 같으니까 묘자리 좀 만들자, 관 미리 좀 만들자, 비서 하나 만들자 하면 기분부터 나빠요, 일단. 그렇죠? 네. 요즘 뭐 환갑 잔치하는 그것도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나부터도 그러게 해요. 네. 빨리 죽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분위기에서 전대가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도 그렇게 빨리 이렇게 후계자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는 지금 뭐 벌써 김주의 썰이 나면 벌써 39인가 그때부터 얘기 난 거거든요. 어린애 뭐 10살짜리 그런 거 데리고 나간 자식이 얼마나 이뻐요. 딸이 특히나. 본능으로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냥. 그래, 뭐, 물론, 얘를 좀 후계자로 세울까? 말이나 상상은 할 수 있겠죠. 현실과 상상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비정상적이에요. 저 김주애를 지금 후계자로 내놓는다는 거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이 지금 김정은이가 건강이 나빠가지고, 전에 빨리 죽는다. 어느 때는 또 죽었다고 또 그래.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상하는 거예요. 또 김정은도 속으로 웃을 거야, 아마. 니들 잘 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골탕 매야 되겠네. 우리 딸 데리고 다니다 아들 하나 찌까닥 내놓으면 이놈들 아예 뒤통수 때리지 않겠나. 이러고 웃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폐쇄라는 장점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독재라는 무한정의 권력 가지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말장난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설사 김주애 했다. 환영합시다. 그 아이 여자 첫면에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박근혜는 얼마나 유능했어요. 뭐 외국어도 요리하고 경험도 많고 사회생활도 하고 민주국가에서 막 욕도 먹고 그러다 올라가도 궁중에 있었다라는 그 그렇기 때문에 강한 게 못 돼가지고 몇 점 탄핵당했는데 김주애는 올려놓으면 더 좋겠어요. 우리가 허투루 생각해도 설사 그렇게 해도 좀 더 반가워합시다. 틀려도 내 말이 옳냐 그거 웃지 말고요. 차라리 저 여자애가 됐으면 빨리 통일이 될 것 같다. 뭐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여자 본의도 안 세요. 뭐 또 아버지 김정은 딸 와서 이놈 죽여! 저놈 죽여! 저놈 죽여! 그러니까 이러다가 더 빨리 죽은 거죠. 우리가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거창하게 뭐 통일, 뭐 이념, 뭐 인권까지는 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인도주의.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요즘은 짐승도 물에 빠지고 웅덩이 빠지거나 하면은 건져줘요.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우리 가족과 같은 동족이에요. 동족이 굶어 죽고 매맞아 죽고 라디오 인터넷 없이 평생을 사는데 우리가 이걸 도와야 된다라는 가장 원초적인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 대북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 죽어가는 우리 가족과 같은 동족들이 저렇게 정보 차단해가지고 라디오도 못 듣고 인터넷도 없고 그건 좀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여기 접경 주민들한테 자가 안 되게 조용히 보내는 거는 또 정부가 못하겠으면은 민간인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가장 한국 사회에서 어려운 탈북자들이 지금 북한 동포들을 안타까워가지고 뭐 목마른 자가 먼저 한다고 나서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탈북자들이 그거를 좀 날리고 있는데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접경 주민들한테도 자극 안 되고 또 북한 동포들에서 이렇게 자꾸 알리다 보면 북한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크게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같은 공산국가지만 중국처럼 개혁개방된 정권만 들어서도 됩니다. 놀랄 거 없습니다. 38선 잘 막아놨기 때문에 혼란이 충분히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정상적 교류가 돼요. 우리 중국하고 교류가 됐잖아요. 장사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여행도 가잖아요. 북한을 그런 딴 나라처럼 생각하고 교류가 되면 통일이에요. 그러고 서로가 투자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북한은 0.3달러예요. 한 달 월급이. 그것도 못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우린 지금 3,000달러 월급입니다. 북한 동포들한테 1,000달러만 줘도 우리 2,000달러가 남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거는 중국이라는 그 싸고 질이 좋은 제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모든 면에서 중국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걔가 살아나는 게 반도체거든요. 이것도 다행히도 미국이라는 진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선박이나 원자력 이런 거는 이 공산권하고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살아남은 건데 그러나 대부분은 중국한테
비킬 수밖에 없습니다. 출로가 없어요. 중국 14억인데 어떻게 견뎌요? 예, 못 견딥니다. 내수시장도 안 되고 14억을 아무리 중국 사람 머저리 같아도 우리 아무리 똑똑해도 14억을 어떻게 당합니까? 그건 체육 경기에서 보여주죠. 1, 2등이에요. 중국이 그 14억에서 뽑아서 체육을 시키니까 올림픽에서 다 1, 2등 하죠. 중국이 1등 하네요, 거기가. 그걸 보여준 거네요. 근데 그래서 이 살아남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중국보다 더 싸고 질 있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질 있는 거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싸질 않아요.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부동산이 비싸기 때문에. 통일되면은 그 0.3달러 받던 북한 동포들이 우리가 3,000달러 평균으로 내서 1,000달러를 주고도 우리 2,000달러가 남아요. 북한 동포들은 막 3,000배 월급을 더 받고요. 우리는 2,000달러 남고서는 기술 있잖아요. 싼 노동력에다가 중국보다 질은 좋고 제품이 싼 제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경쟁력이 통일 아닙니까? 난 요것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적경 주민들 자꾸 뭐 대북 풍선, 대북 방송 때문에 어렵다는데 여러분, 그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북한이란 악의 정권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북한 동포들에서 이렇게 변화가 돼가 중국 같은 정부 돼가지고 그 악의 근원이 없어지면 영원히 악이 없어집니다. 하고 통일되면은 파주, 강화도, 연천, 철원은 전부 고성까지 이 땅값이 쫙 올라갑니까? 왜? 북한하고 교류 지역이 되니까요. 특히 개성이 통일 행정수도가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야 됩니다. 네. 주식하는 사람들하고 통일만 되면은 진짜 파주, 강화도, 연천 완전히 수도권이 됩니다. 여러분 제일 지금 대북정보 위반은 특히 풍선 날리고 대북 방송 때문에 어렵다는 적경 주민들인데요. 전격 주민들이 저 악의 근원이 없어지면 영원히 제일 땅값이 올라갑니다. 손해 날 일 있습니까? 작주는 사람들과 사기치는 사람들이 떠들고 간다는데요. 제가 대풍선 원조입니다. 제가 언제 나가 떠들고 여러분들하고 싸운 적 있습니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전부 나가 떠드는 사기치는 사람 자격증도 없고 꼭 사기꾼입니다.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여당 의원이었던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대국민 사기꾼이더라고요. 떠드는 사람들은. 네, 경찰청 조사자료, 항공성 기상자료 가지고 전부 남한에 떨구고 다 자격증도 없고 오작된 풍선하고 다 남한에 떨어지는 게 그 사기꾼들이라고.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진정을 한 사람들은 정말 북한 동포들 정말 평화의 메시지를 보입니다. 서로 싸우면 안 된다. 6.25 진실이 된 걸 보여줍니다. 북한 동포들이 왜 남한을 여러분들 미워하는 줄 알아요? 6.25는 너희들이 미국 놈 앞자고 같이 싸워서 우리가 이렇게 불행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 누가 이렇겠습니까? 김일성이 흉가네. 이걸 알려주고서 제발 싸우면 안 된다. 정하면 안 된다고. 미국은 해방의 은인이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남한 동포들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이렇게 서로 발전되는데 북한 동포들이 잘못 그 통치자가 이렇게 속인 건데 여러분들 미국과 남한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이 자동적으로 김부자 타도라 말 안 해도 야 이놈 때문에 쏘갔는데 저놈이 전범자네. 이거 갈아치우고 우리 남한 동포들하고 같이 합류해야 될 거 아니냐. 제2의 대동강 기적. 거긴 제1의 대동강 기적 되겠네, 북한은. 여기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전 세계 투자차들이 몰릴 겁니다. 못 사는 데서 잘 사는 데로 흘러갑니다. 북한의 미남들은 다 남한 총각들과 남한에 다 시집 올 거예요, 아마. 하나도 소리 날 일이 뭐가 있어요, 서로가. 자, 제가 이걸 마치고요. 이것이 저 어려운 동포들을 사랑할 마음으로, 인도주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결코 인도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생활과 우리의 경제적 이익과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과 모든 게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대출로가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 이웃을, 우리 동족을 사랑하는 그 단순한 인도주의인 것 같아요. 그 대북정보, 그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그 평화의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렇게 큰 이득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제발 합력해서 선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돼야 됩니다. 우리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